구조차 3교시 2입니다. 순서가 바뀐다. 그 다음 태도 변화 이론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태도 변화 이론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태도 변화 이론이 총 보면 한 1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리는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걸 전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먼저 다 외우고, 이것을 리허설을 통해서 자기 거로 이미지화 시켜서 스키마로 기억하든지, 아니면은 스크립트 그 다음에 스크립트로 기억하든지, 아니면 어소시에이션으로 연상으로 기억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지각의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구조화를 먼저 시켜야지 그 다음에 그것을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죠. 리허설을 반복해서. 그럼 먼저 이 태도 변화의 이론 11가지에 대해서 12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숫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전기와 가능성의 12경로, 이게 12번째인데 요거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경영지도사 소비자 행동론에서 거의 마지막까지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기인 태도 변화 이론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는데 이것이 원인에 의해서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적 기인과 외적 기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구매 후 행동 요령에서 그 기인 행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내적 기인과 외적 기인, 이걸 다시 복습을 해보면, 내적 기인은 그대로 요걸 제가 인용을 한 거죠. 내적 기인은 소비자가 자신에게 원인을 찾는 행동,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하는 실수라고 판단하는 거고, 외적 기인은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제품을 내게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켈리의 공변 이론에 대해서, 내가 뭘 할 때마다 그랬었지. 그리고 그게 그때 평소와는 다르게 이런 것을 먹었었지. 근데 그게 여러 번 있었지. 그게 지속성이죠. 그리고 남들도 그랬구나. 남들도 그렇네. 그런 공통성이죠. 그러면은 원인은 그거야. 그게 내적으로 찾든 외적으로 찾든. 그게 긴 이론입니다. 쉽죠? 이건 벌써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켈리의 공변 이론이 독지공, 독특성, 지속성, 공통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지각 이론, 이거 벤이라는 분이 했는데, 자, 자신의 행동을 관찰해 자신의 태도를 추론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뭘 계속 먹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였네? 이겁니다. 자기 지각 이론이죠. 코카콜라를 며칠간 계속 마셨더니 어, 나는 코카콜라를 좋아하네? 또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평소에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그걸 먹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이든 타이든, 뭐 내가 카레를 안 좋아했는데 어릴 땐 카레가 생소하고 양맛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내가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카레를 좋아하구나. 어릴 때 난 당근을 싫어했는데 어느 날 어른이 돼서 보니까 당근을 잘 먹고 있어. 난 당근을 좋아하구나. 어머니가 가지를 해주셨는데 난 어릴 땐 싫었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요리를 팔당 반점에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나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FITD, Foot in the Door, 그러니까 도어에 한 발자국만 이렇게 걸치면은 이제 판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작은 요구를 수용하게 된 다음 차츰 더 큰 요구를 수용하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담 없는 제품을 구매하게끔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거죠.
그 샤오미 대륙의 실수, 여러분들이 처음에 샤오미란 게 중국 제품이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서 태도가 안 좋았죠. 그런데 샤오미 제품 만 원대짜리 그런 걸 쓰다 보니까 품질이 좋으니까 태도가 바뀌어서 샤오미 스마트폰까지 저는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요. 갤럭시 S 시리즈보다 현재 제가 이것을 한 3년, 4년 전에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물론 갤럭시 S도 쓰지만 이 샤오미를 쓰는데 화면도 크고 속도도 빠르고 메모리도 크고, 근데 가격은 반의 반값이고, 그러니까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매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 제품으로 호의적 태도를 형성을 시켜서 정상가에 판매하는 기법도 이 자기 지각 이론에 기초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제가 옛날에 그 보험 보험 쪽에 있었을 때 이런 기법입니다. 처음에 상대방이 가서 호의적인 대답을 유도를 하는 거죠. 밥은 당연히 먹었는데도 밥 식사하셨습니까? 예. 뭐 그 다음에 요즘 잘 지내시죠? 하면 그 사람도 형식적으로 네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네를 유도하다가 나중에 보험 관심 있으실 겁니다 하면 네. 그럼 이제 보험에 사인하시죠 해도 네. 그래 사인하는 거예요. 어, 이게 벤의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지각 이론을 알면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영업적인 관점이 이런 벤 이론에 의해서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반응, 이성적 소구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겁니다. 즉 뭐냐면 구매 전 대한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신념, 태도와 일치하면은 태도가 긍정적으로 되고, 불일치하면 부정적 태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인지적 반응 이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번에 저 평가, 그 구매 전 대한 평가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보완적 평가, 비보완적 평가, 휴리스틱 평가,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신념과 결국은 그것을 이렇게 그 리커트 척도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나의 태도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 태도와 일치하면 긍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인지적 반응에 의한 태도 강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를 강화를 시키냐, 안 강화를 시키냐, 그런 게 이제 또 태도 변화 이론의 한 축이고요. 그러니까 정서적 반응은 말 그대로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나의 그 감정이 자극을 받아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즘 쓱 그 배송할 때 그 포장지에 밥은 드셨나요? 뭐 이런 게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요즘 코로나 사태에 되게 힘든데 이 사람들은 그냥 프린트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보니까 쓰기 좋아지는 거죠. 석세권에서 밥은 드셨나요? 보일러 광고에서 어버이날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 드려야 되겠어요. 그냥 광고를 봤는데 갑자기 내가 훅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서 보일러를 바꿔드렸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요즘 그 미스터 트롯에서 어, 라디오 콜센터인가? 어, 라디오 콜센터 맞죠? 거기에 무슨 이렇게 말 한마디가 감동이 돼서 거기서 태도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정서적 감성적으로 소구가 뭐죠? 어필하느냐. 감성적으로 어필해서 태도가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태도 변화 이론의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저관여 학습을 통해서 태도가 변화하는 겁니다. 이거 크루그만이라는 교수가 논문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말 그대로 앞에서 우리 어,
저관여 제품은 말 그대로 지정의에서 인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죠? 태도가 형성되죠. 그겁니다. 그것을 저관여 학습을 통한 태도 변화. 앞에서 벌써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저관여 태도 형성 이론.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관여 효과 계층 모형.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참 어렵죠. 그런데 이거를 논문에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더라. 삼각 이론에서 지정의가 있고, 이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고관여 태도 형성 모형인데 반해서 순서가 바뀌어버렸다. 이건 저관여 태도 형성 모형이다. 이건 벌써 앞에 했으니까 반복이죠. 근데 이걸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더라? 크루그만이라는 교수가 이걸 논문으로 이제 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진실성 효과. 이거는 하서라는 사람 또는 골드스타인 앤 토피노라는 사람이 이것을 논문으로 했는데 말 그대로 동일한 진술의 반복이 되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 속성이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요, 그걸 그냥 진실하게 믿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요즘 보면 세상이 정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는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래 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걸 그냥 진실로 받아들이고 윤리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실성 효과입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비성이나 검증의 어려움, 그리고 거창하게 느껴지는 진술, 이런 것들이 진실성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진술이 신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신비성은 있는데 검증이 어려워요. 이런 거 정치인들 그렇더라. 누가 이야기해? 거물급 정치인이나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뭐 검증이 어려워요.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보가 왜곡되고 마케팅적으로는 이런 거에서 태도가 사람들이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성 효과다. 이렇게 우리는 전문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순 노출 효과. 이건 자코닉 자코닉과 마르커스라는 사람이 이런 건데 그냥 단순하게 반복 노출시키면 상품에 대해 저절로 호의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PPL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죠? 사회적 판단을 통해서 태도가 변화하는 것. 사회적으로 판단 이론.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와 차이가 적은 정보는 실제보다 좋게 받아들이고 태도가 큰 정보는 차이가 큰 정보는 실제보다 더 나쁘게 평가한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태도 범위 내에 있으면 그건 좋게 받아들이고요. 태도가 강화되고 태도와 관점과 차이가 있으면 더 안 좋게 받아들인다는 그 사회적 판단이로. 그건 허블랜드 앤 셜리프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논문을 낸 거긴데요. 사회적 판단 이론이다. 자신의 사람들의 태도와 정보의 일치성 여부에 따라서 더 좋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균형 회복을 통한 태도 변화인데 인지적 균형 이론. 이건 신념과 태도의 불균형 이론. 이건 뭐냐면 소비자의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난 그 상표를 좋아하질 않아.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모델 김태희가 나와서 이것을 좋다고 홍보를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의 태도는 이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여기에서 인지적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첫 번째가 내가 모델을 좋아하니까 이 상표는 또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델을 좋아하니까 모델과 똑같이 나도 상표도 좋아해야 되겠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이 인지적 균형 이론이고, 두 분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경우는 상표는 내가 싫어하는데 모델도 싫어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델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 인지적 균형 이론을 하이덜이 했어요. 네. 이제 일치성 이론은 여기다가 강도를 높인 거예요.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오스굿 앤 탄넬바움이라는 사람이 인지적 균형 이론에 덧붙여 가지고 태도의 강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모델을 더 좋아해요. 모델을 더 좋아하니까 상표도 따라서 좋아하는 거. 근데 내가 상표를 좋아해요. 그러면 모델도 상표에 따라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게 일치성 이론입니다. 인지적 균형 이론에다 태도의 강도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설명을 하는데 되게 요약해서 하니까 정보의 폭이 좁아지니까 이해하기 쉽죠. 앞에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것을 척추에 해당되는 요약을 해서 이것을 내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영지도서에서는 그것을 다시 인출해서 서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부조화 이론은 세 가지입니다. 이 정보 처리,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구매 전의 정보와 태도가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구매 전의 정보하고 내가 태도가 불일치할 때는 어때요? 태도를 바꾸거나 바꾸지 않거나, 그게 인지부조화에서 정보 불일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한 행동과 태도가 다를 때 태도 불일치라고 하고요. 그때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태도를 바꾼다는 게 태도 불일치 이론입니다. 앞에 아까 정보 불일치는 뭐죠? 구매 전 대안평가를 해봤더니 내 태도하고 반하는 좋은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태도를 바꿔서 그것을 산다는 게 정보 불일치고, 행동에 대해서 내가 태도가 다를 때는 구매를 해놓고 보니까 내 평소에 애티튜드, 저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 내 관점을 정당화시키기, 구매에 대해서 정당화시켜서 내 태도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품을 살려고 보니까 좋은 제품이야. 그런데 내가 원래 추구하는 건 또 달라. 그럼 뭐죠? 그래도 사야 되죠. 그럼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 정보 불일치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매를 해놓고 보니까 내 관점하고 다른 충동 구매로 샀어. 그런데 좋아. 그러면 내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게 내가 해놓고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구매를 해놓고 보니까, 이 구매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내가 충동 구매로 내가 샀어. 그런데 이걸 합리화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동차를 샀는데 내 생각과 다른 차를, 아주 럭셔리한 차를 샀어요. 근데 내 경제 사정하고 내 관점, 난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럭셔리한 차를 사버렸어. 비싼 차를. 그럼 어떻게 태도가 바뀝니까?
아, 내가 이렇게 럭셔리한 차를 산 거는 내가 오래 타가지고 이 본전을 뽑아야지.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검소한 건 상관없이 럭셔리한 차를 사고 그 럭셔리한 것도 좋아.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것이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페스틴저가 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매 후 부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간의 충돌에서 태도가 변화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한 방에 정리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교화 가능성 이 이론인데, 이거 페틴 카시오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고관여 제품하고 저관여 제품에 따라서 태도가 변화한다. 앞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뭐냐면 고관여 제품일 때는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태도가 변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교화 가능성이 이경로를 통한 태도 변화. 이게 이경로가 고관여나 저관여에 따라서 고관여일 때는 더 능동적이나 적극적으로 태도가 정교화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